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텐서플로우 아마존을 AWS를 쓰기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중급자 모임 어떻게 발표한다고 했는데 중급자 모임에 돼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 혹시 텐서플로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궁금해서 한번 혹시 텐서플로우에 관심 있어서 여기 오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근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텐서플로우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마존 EC2에서 텐서플로우 돌려보기고 밑에 보시면 AWS CLI로 스폿 플릿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돌리는 것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에 대한 내용 자체는 크게 없고요. 주로 이제 아마존 EC2에서 AWS CLI랑 그 다음에 스폿이 어떤 거냐 이런 거 P2 인스턴스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텐서플로우에 관련된 기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앞으로 발표하게 될 내용은요. 이제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스팟 프라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좀 효율적으로 스팟 프라이스를 구하기 위한 이제 좀 몇 가지 CLI 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 CLI로 스팟 플릿이라는 거를 요청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텐서플로우 최적화 P2 아마존에서 쓸 수 있는 그래픽 인스턴스 중에서 P2 인스턴스가 있는데 여기서 최적화하는 방법이 뭐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백수입니다. 그래서 백수인데 이제 좀 거창하게 쓸래 우다시티 수강생이라고 학생이라고 적었는데요. 저는 현재 백수고요. 우다시티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관련된 거 하다 보니까 AWS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가 자기소개고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다시티 수업이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이제 우다시티 수업 중에서 한 몇 개월 전까지 들었던 건데 나노디그리라고 해서 딥러닝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초 코스입니다. 이게 한 3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네, 되게 이제 기본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우다시티 수업이 꽤 고급진 내용이 고급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수업을 듣다가 이제 하는 가이드 중에 이제 P2 인스턴스로 실습하라고 한 100달러 정도 크레딧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 하다가 크레딧이 다 금방 100불은 금방 쓰죠. 예. 그래서 크레딧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 수업이 마음에 들어서 두 가지를 더 신청했습니다. 이 둘은 좀 더 가격이 더 비쌉니다. 두 텀이 있고요. 한 텀당 한 800불 정도 하는데 두 개 들었으니까 1600불을 들었죠. 동시에.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이거 발표 준비하느냐고.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남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P2 인스턴스를 하면은 또 이제 수업 비용은 수업 비용대로 나가고, 인스턴스 비용대로 또 나갈 것 같아서, 이제 남은 수업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다른 공부하고는 다르게, 공부하는데 이제 인스턴스를 계속 계산을 해야 되니까 돈이 듭니다. 이제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서 하더라도, 그래픽 카드 사는 비용도 들고 전기 값도 들고 그리고 이제 P2 인스턴스를 쓰면 조금 초기 비용은 투자 비용은 적게 들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P2 인스턴스는 다른 인스턴스에 비해 좀 가격이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스팟 프라이스도 보면은 다른 건 90%까지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딥러닝하고 경쟁하고 있는 비트코인 때문에 이 스팟 프라이스가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원래 P2 인스턴스를 원래 0.9달러였는데 0.12달러면은 스팟 인스턴스로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올해 초만 해도.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해가지고 지금은 0.5달러, 4, 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이제 돈이 더 많이 드는 참 공부하고 싶은 비싼 학문입니다. 그래서 스팟 프라이스란.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값을 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US 이스트원 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0.9달러 정도 1시간당. 그리고 이제 뒤에 걸 보시면 이쪽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고수가 아닌 이상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서 개인이 돌리기엔 좀 부담스럽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이고 학생이고 초보다 보니까
요 1달러 정도. 그래도 PC방에서 게임 PC방 한다 생각하고 하긴 하는데 PC방 1시간 한다고 예, 그래도 이제 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싸게 해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뭐 이미 여긴 중급자 세션이기 때문에 다 어떤 건지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입찰해서 가격을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인스턴스를 하는 거죠. 한 0.3445달러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거는 P2X라지. 예, 가격이 이제 좀 많이 철렁철렁하죠. 이제 이거를 좀 더 큰 그래프로 보시면 좀 많이 지금 그래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요 밑에서 돌았습니다. P2 인스턴스. 올해 초만 해도. 그래서 요때 썼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써가지고 지금 예, 안타깝습니다. 예. 이때는 스팟 인스턴스 좀 초보자가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전 6개월밖에 안 돼서 스팟 인스턴스 좀 이런 게 있고 쓰면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좀 쓰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잘 못 쓰다가 단점 중에 이제 이것도 어저께 찍은 샷인데요. 쓰다가 보니까 뺏겼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싸게 끊었다가.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잘 이렇게 내가 뭔가를 돌리고 있는데 끊겨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좀 하던 것도 날리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AWS를 잘 사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같이 이제 초보자가 가격만 믿고 하다 보면 데이터도 날리고 다시 또 돌려야 되고 어쨌든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스팟 플릿 리퀘스트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는데 요중에 좀 마음에 드는 옵션 중에 하나가 블럭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6시간 동안 내가 붙잡고 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좀 요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팟 리퀘스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팟 블럭을 보시면 여기 이제 리퀘스트 종류가 타입이 그냥 일반적인 리퀘스트가 있고요. 리퀘스트 인 메인테인에서 이거는 개수를 유지해 주는 거고 밑에가 이제 리저브 포 듀레이션에서 시간 내가 정한 시간만큼 스팟 인스턴스를 계속 쓰게 해주는 건데 이제 여기 스팟 인스턴스의 지속 시간 지정 최대 6시간까지 지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예, 배치 작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2 인스턴스 돌리실 때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리미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온디맨드인데요. 보통 아무 리퀘스트를 안 했으면은 보통 일반 노멀한 사람들은 하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요청을 하셔서 늘리셔야 되는데요. 이제 P2 인스턴스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스팟 리밋도 존재합니다. 이제 바깥에 안 드러나고요. 이제 나는 스팟을 뜨려고 했는데 뭔가 에러가 뜨시면 권한이 없다고 뜨시면 이제 요청하셔서 나 스팟 인스턴스 리퀘스트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요청하면 20개까지 늘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거 요청을 꼭 이거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AWCLI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중급자시니까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이고 저는 솔직히 이 발표를 위해서 CLI를 공부했지 그 전에 CLI를 쓰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좀 솔직히 맨날 콘솔에서 클릭하는 게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귀찮아지고 해서 좀 배워보고는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배우면서도 한참 안타까운 게 그냥 이럴 거면은 파이썬으로 그냥 SDK를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CLI를 하면서 뭘 하냐면 이제 스팟 플릿 리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다 받아오는 건데 이 중에서 뭐 맨날 인스턴스 타입을 먼저 정하고요. 저희는 이제 P2X라지를 타겟으로 해서 텐서플로우를 돌릴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리전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보통 스팟 프라이스를 보시면 리전을 정하고 그다음에 인스턴스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좀 귀찮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P2 인스턴스를 쓸 거고 아무 리전이나 되는데 싼 데를 가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AMI 이미지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서치하는 방법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롤 지정해서 나머지 값들 받아와서 런치하는 것까지 이제 할 거고요. 우선은 스팟 프라이스 쿼리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모든 인스턴스 타입을 정해주면 모든 리전을 훑어가면서 프라이스를 1시간 평균, 30분 평균 해가지고 해서 한눈에 보기는 좋으나 좀 쓸모가 없더라고요.
돌리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US 이스트 1이나 2나 웨스트 2인데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그 고려사항도 아니고, 근데 다른 리전에 돌려봤는데 이게 네트워크 성능이 좀 US 이스트 1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돌려봤을 때 이스트 2였던 것 같은데 네트워크가 막 좀 되게 느리다고? 이게 뭐가 좀 잘 안 되는 듯한? 그리고 딴 데는 리밋이 없어서 못 돌렸고요. 그래서 보통 US 이스트 1을 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만들긴 이게 좀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솔직히 좀 쓸모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한 쿼리 내용입니다. 뭐 이제 여기서 그냥 가장 큰 포인트는 요 뒤에 아웃풋 다시 아웃풋 텍스트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쿼리 쿼리하는 것 중에 쿼리문에서 내가 필요한 값들만 딱 받아오는 거, 그 다음에 아웃풋을 텍스트로 받아서 이거를 다시 또 다른 데다 넘겨주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배시로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SDK를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좀 이상한 짓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미 잘 만들어진 AWS 스팟벗이라고 해서 이제 GitHub에 가시면 이제 파이썬 SDK로 만들어서 이제 스팟을 찾아주는, 훨씬 알고리즘도 짜기가 쉽고, 저 같은 경우에 단순 에버리지밖에 못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걸 이미 있으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는 목적에서 CLI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이미지를 필터링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필터 키는 뭐 필터 저 사람 아마존에서 맨날 AMI를 올리는 사람 이름으로 걸고요. 그다음에 네임은 저 우분투면 우분투, 아마존이면 들어오는 거 있고, 그래서 그걸로 필터를 걸어서 그 AMI를 리전별로 이렇게 AMI 이미지가 다르니까요. 그거 해서 그거 합니다. 여기 이제 딥러닝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딥러닝 AMI는 이제 아마존 리눅스 버전하고 우분투 버전이고, 현재 텐서플로우 1.1까지 지원합니다. 6월달에 나왔습니다. 올해가 6월이잖아요. 예, 6월달에 나와서 얘가 이제 쿠다가 7.5일 거고요. CUDNN이 5점대일 텐데요. 이제 텐서플로우를 쓰다 보면 항상 그 엔비디아 드라이버 관련된 게 계속 너무나도 스트레스라서 그 부분 보시고, 얘는 우선 1.1 텐서플로우 1.1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로 빌드를 하면 아마 에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빌드가 안 됐던 거, 이 이미지 안에서 이미 소스 코드는 다 있기 때문에 바로 텐서플로우 1.2로 빌드를 하려고 그랬더니 에러가 나서 바로 빌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엔비디아 드라이버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는 나중에 마지막에 1.2 버전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따로 우분투에서 따로 설치해서 따로 깔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값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키값 받는 거 뭐 그렇게 구하는 거 이미 올려져 있는 거고, 아니면 내 거 올리는 거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능도 합니다. 근데 더 저는 초보자니까 우선 된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했다. 뭐 세큐리티 그룹도 그냥 텐서플로우를 쓰신다면 8888하고 6006 여기 뭐 8888이 주피터 노트북이고 텐서보드가 6006을 열어주시면 뭐 그냥 웹 퍼블릭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스팟플리 리퀘스트는 아까 그래서 다 파라미터를 받은 다음에 요거 템플릿에다 넣고 그냥 뻥 날리면 스팟 요청이 됩니다. 결국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여기 템플릿에 작성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가져오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스팟플리 리퀘스트를 날리시면 됩니다. 날리실 때 이제 여기 옆에 요 JSON config이라고 있는데, 지금 방금처럼 했던 거 말고 그냥 내가 자주 날리신다 그러면 요거 한번 저장해 놓고 똑같이 그 템플릿이 있으니까 다시 또 사용하시면 되니까 유용하시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 이쪽에 올라고 빨리 했습니다. P2 인스턴스고요. 이제 최적화하는 건데 엔비디아 드라이버 이거는 이제 아마존 가이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찾아보시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P2 인스턴스에 최적화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2 인스턴스 텐서플로우 최적화인데 어차피 빌드를 하셔서 쓰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제 과연 얼마나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CPU 옵션들을 추가하시면
그 짜증나는 메시지를 없앨 수는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빨라지는가는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하시면 P2 인스턴스에 좀 조금이나마 제가 생각하기에 옵티마이즈 된 텐서플로우를 빌드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여기가 인스트럭션 빌드를 했을 때 요 CPU 인스트럭션 뭐 안 됐다 하는 건데 이렇게 빌드해서 사용하시면 인스트럭션이 없는 상태로 뭐 에러 메시지, 와닝 메시지가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 슬라이드에서 텐서플로우가 나오는 건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 1.2 버전으로 빌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빌드 안 하고 그냥 PIP 패키지 다운받아서 돌렸으면 이런 밑에 이제 인스트럭션 관련된 게 워닝이 뜨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빌드를 해서 하면 이런 워닝이 사라진다. 그래서 나름 최적화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아마존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이제 요 블로그 텐서플로우 블로그에 가시면 요 나름 성능의 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마지막에 생각이 나서 장표에 추가한 거고요. 이제 목표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CLI로 돌리자, 빨리 이게 좀 클릭을 적게 하고 돌리자는 거였고, 그다음에 AW P2 인스턴스에서 좀 더 텐서플로우를 최적화해서 돌리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그 밑에 몇 가지를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AWS를 쓰면서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이 클러스터링 부분인데, 텐서플로우를 과연 클러스터링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 찾아보는 문서들에 의하면 쿠버네티스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구글에서 만든 거라서, 그러면 여기서 초보자인데 쿠버네티스까지 공부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AWS는 나름 제공해 주는 게 배치가 있는데, 그러면은 배치를 텐서플로우로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배치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요런 어쨌든 클라우드,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드라이버 카드를 사서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링하고 이런 배치 잡 관련된 것들을 어쨌든 나중에는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려고 계속 AWS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실 때 이제 크게 이제 이미지를 깔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엔비디아 다커로 끌어다 쓰시는 게 있는데, 정신건강상 엔비디아 다커를 끌어 쓰시는 게 훨씬 간편하죠. 왜냐면 버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걔네 그쪽에서 빌드해 준 거를 끌어다 쓰시는 게 훨씬 한데, 계속 드는 의문은 과연 그러면 두 가지, 다커를 썼을 때와 그냥 네이티브로 돌렸을 때 성능 차이는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굉장히 의문인데, 이걸 뭐 아직 블로그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이런 벤치마크를 미리 해놓으신, 이거 찾아서 하던가 아니면 혹시 직접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슬랙으로 지금 여기 CLI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좀 편안하게 좀 띄워보자는 건데, 또 이 AWS 공부하다 보니까 슬랙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인스턴스 그냥 클릭해서 뭐 잡을 던지든지 뭐 하는 그런 것까지, 좀 이런 거는 원래 부가적인 거고 원래 딥러닝을 공부해야 되는데 딥러닝을 공부 안 하고 인프라만 지금 계속 딥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다음번에는 딥러닝과 관련된 걸 발표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유저 그룹을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이 텐서플로우와 관련된 것만 지금이 3번째인데 다 인프라, 똑같은 주제로 인프라만 계속 한 3번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P2 인스턴스 띄우는 거, 뭐 띄웠더니 뭐 이게 힘들었고 저게 힘들었고 뭐 계속 그런 내용이고, 그나마 오늘은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인스트럭션 에러 와닝 메시지가 없는 거를 오늘 새벽에 겨우겨우 빌드를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찍어가지고 발표를.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로 저기 AWS 유저 그룹에서 그 딥러닝 관련된 총무를 맡고 있고요. 다음 주에 저희 모임이 있는데 그거를 소개를, 시간이 남았죠? 그거 소개를 해야겠네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모임을 채널명이 뭐예요?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지금 상반기 연합 세미나고 어떻게 가지? 예, 여기 예, 요 모임이 있습니다. 이걸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주관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저희가 이게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분의 얘기를 좀 약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외부에서 김영재님, 바풀 CTO를 모셔서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 수식 인식을 위해 OCR 사용하신 거, 지식 구조화를 모델링, 뭐 펜 입력 받기 위한 드라이버 개발 등 이런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셨으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프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같이 이제 초보자면 이게 차라리 스터디를 하면 차라리 날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했던 내용들이 이게 좀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를 관련해서 좀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일찍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